형은 알고 있었지? 장례식장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아래 작은 아들 영민이 종이를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냐고! 큰아들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은 끝까지 모른 척하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민아, 그 순간 영민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평생 그랬잖아요. 형은 믿고 나는 걱정하고 이번에도 똑같네. 영민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형제는 거의 남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호가 그 종이보다 먼저 훨씬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식탁 위 단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업 접어라. 아버지! 장례식장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국밥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호가 고생 많았어. 병원도 다 큰아들이 모셨다며? 정수 형님도 영호 많이 의지했지. 영호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영민은 옆에서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늘 형이 먼저였습니다. 영호야, 내가 좀 봐라. 영호야,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영민에게 돌아오는 말은 늘 달랐습니다. 너는 조심해라.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일 버리지 마라. 영민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걱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을 못 믿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빈소 밖. 영민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버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빈소 한 구석. 영호가 영민이 들지 않은 종이컵을 치우다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둔 해였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모자랐습니다. 적금을 깰 생각이었습니다. 내 적금 잠깐만 써야겠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 네.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변두리 반지하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날 이후 영호는 한 번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먼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빈소 형광등이 깜박였습니다. 형은 늘 그랬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늘 형이었습니다. 영민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궁금했습니다. 형이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말했을까? 그 생각은 오래전 어느 저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사업해보려고요.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녁 식탁. 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보려고요.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영민 얼굴을 봤고 형 영호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했냐? 네, 거래처도 있고요. 영민은 사업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한 장 넘기더니 덮었습니다. 하지 마라. 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사업은 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영민은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영민은 집 앞 골목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형이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말했을까?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도 안방 불을 오래 끄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작은 창고 하나로 시작한 일이 커졌습니다. 직원도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실 간판에 자기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절날, 영민은 새 차를 몰고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친척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야, 영민이 성공했네. 이제 사장님 다 됐네. 영민은 일부러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빚은 없냐?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영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없어요. 아버지는 차도, 사무실도, 매출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올라갈 때가 더 무서운 거다. 직원들 월급 밀리지 마라. 아버지가 차 키를 영민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비싼 차 몰 시간 있으면 거래처나 한 군데 더 다녀. 그 말만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민은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차 키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민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난 뭘 해도 아버지 눈엔 부족한가 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영민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도면과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공장 하나 더 잡으려고요. 아버지는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영민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매출이 2배는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일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영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도면을 접었습니다. 그 돈 있으면 영민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와주시게요? 아버지는 영민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업 접어라. 식탁 위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영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접어라. 잘 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영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아버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은 계약서만 챙겨 나갔습니다. 도면은 식탁에 그대로 남겨두고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아버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영호의 번호였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식탁 위 구겨진 도면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구겨진 자리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영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아버지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영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영호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민이 부르지 마라. 네? 지금 부르지 마라. 영호는 휴대폰을 쥔 채 멈췄습니다. 왜요? 동생인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민이한테 간 돈 묻지 마라. 영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돈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애는 몰라야 한다. 내가 알고 있어라. 영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시켰다는 말도 하지 마라. 영호는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이 이후 몇 년을 짊어질 무게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민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계약했습니다. 대출도 더 받았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차량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하나가 부도났습니다. 납품, 대금이 밀렸습니다. 재고가 쌓였습니다. 직원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다 끊었습니다. 또 그 말 하겠지. 내가 뭘 했냐고. 영민은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결국 사업은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사무실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공장 절반이 비었습니다. 영민은 부모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미안함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병원비가 해결됐습니다. 밀린 월세도 누군가 대신 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동구했어? 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통장 입금 내역을 열었습니다. 낯선 이름. 들어본 적 없는 계좌였습니다. 영민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형 영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매정했던 그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영민은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자리였습니다. 영민이 통장 내역을 밀어놓았습니다. 형이야? 영호가 멈췄습니다. 내역을 보는 영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냈어. 영민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진작 말하지. 영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니어서.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영호는 대답 대신 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다만 그 순간 영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떠안아온 역할이 조금 버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민은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영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늘 그런 식이야. 말도 없이 챙기지. 그 말 안에 들어있던 작은 원망을 영호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니는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 작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사진 한쪽이 찢겨 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영민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고요? 영호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잘 되던 때 영호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구예요? 여기 찢긴 자리. 어머니는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오래전 일이다. 왜 찢으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상자 바닥에 종이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 영민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오래전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내밀었던 그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영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왜 여기? 어머니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밤, 영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장 앞에 서 있던 젊은 아버지의 눈빛, 이상하게 자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찢긴 자리, 누구였을까? 그 종이는 왜 아버지 서랍에 있었을까? 영민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유언장을 읽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 복도. 영민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호가 들어서자 영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 그때 그 돈 말이야. 통장 다시 봤는데 형 계좌 아니더라. 영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름이 달랐어. 형 이름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이었어.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형, 거짓말한 거야? 영호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 묻어둔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아버지가 보낸 거야. 나는 그냥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들었을 뿐이고. 영민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영호가 영민을 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묻고 싶다. 나는 평생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 신혼집도 양보했고, 병원도 내가 다 모셨고, 아버지 마지막 부탁까지 떠안았어. 그런데 나는 가끔 부러웠다. 너는 적어도 하고 싶은 건 해봤잖아. 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호가 숨을 가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내가 알면 더 아파할 거라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입 다물었다. 그게 다야. 영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원망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영호, 영민.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재산은 반반이었습니다. 영민은 당황했습니다. 속으로는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형에게 더 많이 갈 거라고. 그런데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종이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적으신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영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또 형 이야기겠죠. 영호가 영민을 봤습니다. 변호사가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영호야, 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또 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늘 내 목보다 더 많이 짊어졌다. 형이라는 이유로, 장남이라는 이유로 나는 내가 당연히 버틸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미안하다. 신혼집도, 병원도, 마지막 부탁까지도 한 번도 내게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영민아, 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걱정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닮아서다. 영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고, 사람을 쉽게 믿고, 자존심은 세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까지. 젊은 날의 나와 같았다. 영민의 눈앞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앞에 서 있던 젊은 아버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공장을 더 계약하겠다던 날, 나는 내가 아니라 젊은 날의 나를 봤다. 그때의 나도 잘 되고 있다고 믿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서웠다. 영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칭찬하면 날아갈까 걱정했고, 말리면 멀어질까 걱정했다. 그래서 뒤로 도왔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나는 뒤에서 손을 뻗었다. 공장도, 직원들 월급도, 손주 병원비도 내가 모르게 막아준 날들이 있었다.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영호에게는 너무 많이 밀었고, 영민이에게는 너무 많이 숨겼다. 둘 다 내 잘못이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공평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저울이 아니더라. 누구는 미안했고, 누구는 걱정됐다. 영호야, 고맙다. 이제는 너도 너를 위해 살아라. 영민아, 자랑스럽다. 내가 버틴 건 내 힘이다. 나는 다만
내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뒤에서 손을 댄 것뿐이다. 그 순간 영민의 손에서 유언장이 떨어졌습니다. 영민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무너져도 아닌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 사업을 시작할 때 듣고 싶었던 말. 성공했을 때 기다렸던 말. 무너졌을 때 더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영민이 형을 돌아봤습니다. 형, 미안해.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영민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접힌 유언장, 아버지가 쓰던 안경,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영민의 손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쓴 사업계획서, 아버지 서랍에서 나온 그것, 구겨졌던 자리가 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들여다본 흔적이었습니다. 영민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랬구나. 영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사진 아래 놓인 유언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사진은 말이 없었습니다.